1차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1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이고 당연히 저도 변호인단의 일원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할 것이고 가급적 이제 질의응답도 그 두 개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25년 1월 19일 03시경 그 서부지방법원 후문이 상태에 대해서 연치현 변호사님께서 보도자료와 함께 이제 말씀을 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찰이 사실은 사태 발생 직후에 60일, 오늘로 사실상 거의 60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60일 동안 이 사태의 배후, 그다음에 사전 공모, 또 왜 더 또 그 위로부터의 지시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그 청년대 단톡방의 어떤 방장 및 그 운영진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압수수색 까지 진행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방장에 대해서만 일단 불구속으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 수사를 진행한 곳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입니다. 예전 광역수사대 이렇게 불렸던 곳인데 그 경사들을 총동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사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소정인 변호사님께서 또 오늘 또 저희 에이스 중에 한 분이신 소정인 변호사가 설명하시겠습니다. 우선 서부지방 후문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청년 지원 변호인단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예, 나눠드린 배포 자료와 비슷한데 약간만 수정해서 제 두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부지법 법원 건물 밖 경내는 야간에도 출입이 허용되어 온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 보호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경찰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했던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부지법 후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상의 사람 두어 명이 답답한 마음에 법원 후문을 흔듭니다. 몇 차례 흔들자 육중한 철문이 갑자기 접히면서 곧바로 문이 개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법원의 정문은 야간에도 개방이 되어 있고 서부지원의 후문은 일과 시간이 지나면 개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정컨대 경찰은 사건 당일 법원 후문을 평소와 같이 바닥 걸쇠로만 고정시켜 놓고 자물쇠 등 단단한 시정 장치를 하거나 다른 보안 장치를 전혀 해두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원 경내는 원래 야간에도 각종 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개방되어 왔고, 다만 법원 건물로의 진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방된 후문으로 앞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시위대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부지법의 다수 재판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지난 1월 19일 새벽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든 경찰 인원이 법원 정문 위주로 막고 있을 그 당시에 담을 넘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시위 인원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은 바로 경찰력을 충원해서 후문 방어에 나서고 내부에 진입한 시위대만 막는 일에 주력했다면 법원 건물의 정문을 시위대에게 내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공소장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경찰에 의해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법원의 후문을 강제 개방하여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후문을 강제 개방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불상자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후문을 개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두루뭉실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로 인해서 공범으로 엮여서 구치소 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의 시민들을 엄벌로서 희생하는 사건으로 전락하지 않고 개개 피고인들이 각기 다른 사정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모두 반영되는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 소정님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M서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 수사 입회를 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했던 그런 그 수사의 어떤 그 조직적 배후 음모론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MG 자유결사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범죄 조직 엮기, 인권 침해 누가 보상하나의 제목입니다. 경찰이 60일 동안 집요하게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동원해 전방위 수사에 임했던 서부지원 시위 청년들의 범죄 조직화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서부지원 시위 청년 약 24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톡방 MG 자유결사대의 방장 모 씨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장 모 씨는 만 37세의 여성으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외곽청사 1층에 생수병 500ml 페트병을 던져서 유리창 한 장을 깨트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 3명에게 몸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모 씨는 당시 법원 경내에 진입한 사실도 없고 법원 건물에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을 던졌을 뿐이며 이로 인해 유리창이 깨진 사실도 없습니다. MG 자유결사대 단톡방은 2024년 12월 중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던 청년들이 안면을 익혀서 연락처를 교환해 만든 단톡방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JTBC 등은 이들이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에 공모하고 실행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고 경찰은 이에 맞춰서 대단한 범죄 단체로 엮으려고 지난 60일 동안 사무실 계약서, 회원 명부 등을 찾겠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휴대폰 포렌식을 하였으나 사전 공모 등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경찰이 이 방장 모 씨로부터 압수한 물건은 연설문, 명함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9명의 MG 자유결사대 단톡방 멤버들을 구속한 상태이나 방장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된 만큼 무리한 불법 수사가 두고두고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마약과 조폭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들을 총동원하여 60일이라는 장기간의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휴대폰 포렌식, 노트북까지 포렌식을 하며 사전 공모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마약과 조폭 수사는 뒷전으로 두고 그간 온갖 관계 수사를 통해 엄청난 인원과 시간을 들인 수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찰이 지난 2월 22일 결사대 방장에 대하여 신청하며 작성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방장의 직업이 MG 자유결사대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톡방 방장을 직업으로 등극시키는 총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MG 결사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오히려 조직으로서의 실체가 없음이 밝혀졌고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경찰은 이제 무모하고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지법 사태를 위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하는 일들이 실제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새로 교대 찍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아마 이제 나중에 보실 자물쇠를 제외하고는 이제 문을 고정하는. 근데 이게 문이 여닫이 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떤 문이 잠긴다기보다는 이제 고정시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근데 아예 그런 부분조차가 보이지 않죠. 요거는 다른 거고. 죄송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고 여기 이제 다시
예, 그 후문안 이런 식으로 예, 걸쇠가 이렇게 하나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되게 이것이 과연 잠금 장치로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잘못습니다. 이것도 뭐 보시면 자 보시면 뭐 교체를 했거나 수리하였다는 흔적을 찾기 힘드시죠. 뭐 제가 확언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1월 19일 아마 그 상태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소한 이 문 자체가 이게 녹이 슬어 있고 하는 부분을 봐서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교체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정리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신상 공개를 그러니까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모자이크를 처리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는구나. 저기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가만히 계십니다. 갑자기 놀랍니다. 경찰도 놀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부터 이제 문제의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손을 이제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요 분, 여기 옆에 뭐 한 분, 그러니까 3분, 많아야 5분 정도가 이제 문을 잡고서 이제 뭐 흔들거나 밀거나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다가 예, 문이 그냥 당겨버립니다. 여기가 지금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물쇠 보신 거 기억나시죠? 지금 자물쇠가 덜렁덜렁 보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저렇게 작은 자물쇠라도 이게 열쇠로 굳게 잠겨 있다면 과연 저렇게 됐을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래서 뭐 연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영상을 보셔서 과연 이것이 그 검찰이 공소장 수사기관이 그때 목놓아 외쳤던 것처럼 경찰에서 철통같이 경비되고 출입을 통제하는 서부지방 후문이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지금 저희가 법원에 이제 그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뭐 불상의 피의자들 뭐 이분들이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인지는 저희 확인을 못했고, 그러니까 뭐 불상의 뭐 사람들이라고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불상의 방법으로 보이시는지 왜 아직도 검찰은 공소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문이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저희 하여튼 최소한 저희가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 드리고요.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이 문이 열리고 나면 시민이나 경찰이 모두 잠시 다 당황해서 이 상황을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열고자 하였던 것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본인이 법원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문이 열렸다고 진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밤중에 공공기관에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간 모든 분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의 의도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좀 있어야 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법원의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사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뭐 좀 바로 답변이 어려운 회사 언론사와 그 기자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그 질의를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한 테러리스트 집단 중 앞으로 법리 다툼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많이 봤는데 열려고 의도한 분이 계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을 잡고 흔드시는 영상, 일부러 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잡아당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재판부에 계속 검찰과 재판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는 공범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꺼번에 기소가 되었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개 사건이 전부 다 지금 다 여기 들어가신 시간이 오늘 재판 당시에 나온 것으로는 5시에 들어가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3시경에 문이 개방되었는데 5시에 들어간 분까지 같이 과연 이 문 개방 당시부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범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변론을 분리해 주십사, 가능하면 개인별로 분리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증거까지 전부 다 1,500여 개의 증거가 같이 공통 증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대로 변론과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이 부분에 대한 변론 분리, 그래야 변론이 가능하고 개개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현재 대부분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장기 구금, 그로 인한 인권 침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피해가 다 되어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경력을 운영한 걸 보면은 저 건물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우파나 이런 매체에서 보도한 게 아니라 사실 경찰의 그 당일 이제 아주 뭐 수십 차례 일일이 신고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관들은 이제 일단은 뭐 묵묵부답이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 뭐 조사관이나 이런 분들도 하시는 말씀, 기타 뭐 경찰이 확보해 있는 자료들, 영상들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뭐 이것과 직접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12분이 이제 공수처 차량을 이제 둘러싸서 공수처 검사 등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둘러싼 게 폭행이고 차를 둘러싸서 감금을 했다는, 제가 좀 저희로서는 좀 해괴한 또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받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변호인단의 또 에이스 중에 한 분인 김지희 변호사님께서 한 번의 실패 끝에 두 번째 이제 그 공수처 차량 관련된 또 영상을,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하여튼 그 블랙박스 영상 맞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일단 인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공수처가 뭐 해당 영상을 제출하려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하여튼 일단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 많은 증거들, 뭐 다 아시는, 기자님들 아시는 것처럼 뭐 2025년 뭐 대한민국 포함한 전 세계 영상 자료들은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저희들이 이제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면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과연 2025년 1월 19일 날 03시 전후로 한 경찰의 그 경비 작전의 그 실태를 저희도 아주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볼 생각이긴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이제 뭐 보도 자료도 나왔고 일 보도가 됐습니다만, 첫째가 이제 그 스탑 더 스틸이라는 이제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책을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무단으로 뭐 이렇게 반입된 책도 아니고, 또 그게 뭐 그것이 뭐 문제가 될 담배라던가 마약도 아니고, 이제 그런 책을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방에 이제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제 징계가 이제 뭐 결정돼서 뭐 10일인가 이렇게 또 뭐 징벌방으로 또 뭐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좀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이게 뭐 다 이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물론 뭐 벌금 일부 뭐 벌금 장과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단 한 건의 전과 수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졸지에 체포가 돼서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딱 군대 다녀서 아시겠지만 뭐 쉽게 말해서 어리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뭐 실수하면서 혼이 나는 건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징벌방에 열을 막 이렇게 갖다 놓는 것도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터져 나온 이야기가 서울 남부구치소의 모 교도관이
모 교도관이 자신의 정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이제 수용자에게 부당한 언사를 했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어서 저희도 정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치소 내지는 교정당국을 굉장히 좀 직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한 수용자가 이제 여러 이제 애국 시민들께서 많은 이제 영치금을 지원을 해주시니까 어느 날은 이제 영치금 계좌가 쫙 이제 영수증을 갖다 주면서 또 이제 영치금이 많이 쌓이니까 야 너 돈 벌어서 좋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어느 날에는 영치금 계좌의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야 너 버림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받으면 영치금 후원을 받으면 받는다고 조롱하고 그걸 또 적어지면 적는다고 조롱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교도관에 의해서 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소한 뭐 본격적으로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하여튼 일부 교도관들이 조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 현실은 유지되고 있고 또 하나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그 몇 번 이제 인터뷰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좀 수용되어 있는 서부지법 관련된 이제 청년들은 이제 이 자기의 어떤 그 수용 번호 옆에 서자라고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이제 그 관련자들이 지금 70명, 80명이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 남부구치소가 뭐 대단한 무슨 큰 시설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을 공범이라고 해서 전부 엮어서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뭐 합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예배가 문제인 거죠. 뭐 구치소 내에 뭐 예배를 볼 수 있는 곳, 종교 행사 할 수 있는 곳이 뭐 무한정 있는 곳도 아니고, 뭐 우리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면 뭐 저는 이제 불교 신자니까 뭐 어느 날은 보은사 갔다가 어느 날은 조계사 갔다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수용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가 독실한 어떤 수용자는 독실한 신자인데 공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예배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서로 일면식도 없이 단지 1월 18일 저녁부터 1월 19일 새벽까지 그 서부지법 인근에 있다는 그 자리만으로 다 모든 사람이 공범으로 묶여서 뭐 구속된 것도 억울한데 구치소 생활도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통제를 받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또 현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뭐 구속 기간의 어떤 계산 산정에 있어서 뭐 시간이냐 일이냐 뭐 그것이 이제 뭐 마치 이슈의 전부인 양, 그래서 뭐 즉시 항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로 인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얘기까지 뭐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 그런 식의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혁진 변호사님을 포함한 저희들도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은 구속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뭐가 시간으로 들어가냐 날짜가 들어가냐 그게 이제 길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거는 왜 그렇게 길게 나와 있냐? 법문이 명확하지 않고,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말씀이 긴 거죠. 그게 이제 앞부분에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근데 그분이 딱 간단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하는 근거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그것을 뭐 법문의 해석으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공수처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공수처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해서 수사했다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결정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게 공수처법상 내란죄 이게 아니라 공수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김재규 뭐 부장에 대한 재심 사건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기현 부장판사님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도대체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는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이 불법적인 수사와 영장 발부의 불법성을 해서 나는 도저히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혁진 변호사나 이제 다른 많은 변호사님들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부지법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태, 서부지법 사태에서 발단은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것으로 촉발되었습니다. 뭐 MBC나 이런 데서는 뭐 사전 공무원이 어쩌니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은 일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그렇게 흥분하게 된 것을 두고서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또 경찰, 검찰, 그게 무슨 소리냐? 적법한 법원에야 적법한 영장 발부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흥분하냐? 왜 좀 흥분할 때서 치더라도 뭐 법원에 들어오면 되겠느냐? 집시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 대한민국 중앙지방법원의 판사님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 영장 발부 등은 굉장히 위법하다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발부하셨던 분도 판사님이시고 그분도 판사님이시니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서부지방 청년들에 대한 행동에 그것이 뭐 정당행위냐도 저희가 주장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설사 정당행위가 아니다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양형에 대해서 최소한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에게 뭐 그 주는 어떤 뭐 그래도 안도감 이런 것들이 가장 큰데, 무엇보다도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고생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첫째, 자신들도 그 흥분이 가라앉는 그 순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잡해했고 불안해했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수도 했습니다. 자수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여지없이 성인 HD를 앓고 있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일 동안 지금 구치소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정말 그 자신의 잘못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래서 나는 영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영웅도 아니고, 다만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이들이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목 놓아 60일 동안 외쳤는데 누구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서 너무 정말 안타깝고 화납니다. 아까 이제 뭐 공동이니 뭐 공무원이 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재판, 특히 형사 재판은 생산으로 치면 맞춤형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임모와 거기 계시는 기자님이 다 살아온 게 다르고 생각 다르고 나이 다르고, 제가 저 71년생이라서 올해 55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런 사람과 20대 초반에 어떤 젊은이와 같이 어떤 폭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평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서부지방법원은 지금은 경찰은 그냥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는 채로 체포해서 이 법원에는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여기 7층까지 올라가서 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든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서 부시고 그랬던 사람과 똑같이 지금 공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어찌됐건 청년들이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은 첫째,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애국 우파 세력한테 자신의 행위 때문이라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될 것인가, 그것을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보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그런 하나의 1단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이것으로써 대한민국이 그 청년들이 꿈꾸고자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단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처지나 그런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사건 있고 나서 막 그 다음날 이렇게 언론에서 막 폭도들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엄청나게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서 영상도 막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경찰이 비켜줬어요. 셔터문도 열어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고 실제로 지금 질문 주신 유튜브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뭐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저 불균형성. 아, 네네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민노총에 집회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관련 판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구속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하게 뭐 경찰관을 두드려 패고 해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체포되고 영장까지 발부되고 지금까지 60일 동안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체포를 하지 않았어요.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당하죠.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누가 지시해서 나왔냐? 누가 시켰냐? 누구한테 돈 받았냐? 아니면 어느 유튜브에서 보냈냐? 아니면 여러분들 다 미리 다 알고 같이 여기서 모이자고 해서 다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다 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은 전부 다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다 누군지 몰라요. 거기 현장에는 있었지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단순히 그냥 자기의 부당함, 불법함 이거에 대해서 항의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이고 직업과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포돼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러 가잖아요. 왜 하는지 굉장히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형식적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거를 유도하기 위한 신문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개인의 물론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가담 정도나 행위 태양이나 뭐 동기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피의자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공수처 차량 둘러싸고 있었으면 구속시키고 서부지법에 경내에 들어갔어도 구속시키고 경내에 들어간 분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분은 분명히 행위 태양에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는 것 같고 지금도 영상을 체증해서 아마 경찰이 가지고 있는 영상은 한계가 있어요. 선명하지도 않은데 개인 유튜버들이 제공한 영상들이 상당히 있고 그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특정해 가지고 계속 체증을 하고 추적을 하고 해서 체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막상 그래서 잡혀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경내에 들어갔다가 약간 이렇게 뒤에서 미니까 앞에 서 있던 경찰들하고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밀고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몇 분이 넘는 분들이 체포된 건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중간에 이제 어떤 행위나 연령이나 이런 거에 감안해서 또 일부 홍방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1월 22일이라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되신 분들이 이제 총 5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공수처 차량과 관련된 12분.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장 좀 심하게 행위하신 분이 공수처 차량을 이렇게 두드렸던 차량 차치하고 차 이제 유리창을 좀 두드렸다. 그것도 이제 폭행이랍니다. 감금시키고 그런 분이고 그 12분이고 또 이제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경내에만 들어오셨던 분들, 건물은 만지지도 않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상당수 다수였기 때문에 난리는 났고 그리고 뭐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뭐 풀어주지는 않겠지.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어떤 그 겁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번 이제 훈계를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최소한 영장 청구되신 분들의 한 30%는 예전에 저희가 일반적인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 비율이 최소 그 정도는 되니까요. 그래서 뭐 30% 정도는 그래도 한 열 몇 분은 그래도 영장이야 기각 안 되겠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2명을 제외한 54명에 대해서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이 된 거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구속이 되시니까 가족들을 이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또 다들 막 구속당하시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구치소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변호사 말고는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뭐 카톡이나 전화로 이제 막 그 안내해 드려야 되고, 이제 유치장에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계시니까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시간 내는 데도 가서 접견하고 불편하신 거 없냐, 아프신 데는 없냐, 뭐 이러는 것들 하면서 뭐 진짜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악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된 것이 오늘도 사실은 이제 이 뭐 기자회견 뭐 사실은 뭐 크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처음 하는 이제 이런 큰 이제 회견 이렇게 또 많이 오실 줄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경 이제 먼저 좀 와서 좀 이것저것 좀 볼 일도 좀 보고 정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또 58년생이신가 그 분의 따님이 급하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법원에 들어간 일로 그 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도와달라, 이런 연락처를 받았고, 18일 날 그러니까 어제 16일 날 어제 저녁 8시 반에 체포가 되었는데, 그 뭐 이렇게 아는 변호사도 없고 뭐 제 연락처가 이제 공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잘 찾지 못해서 이제 오늘 1시에나 전화를 이제 하실 수가 있었고, 다행히 뭐 이제 경찰관들도 경찰관도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여기 경찰 출신 소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뭐 딱하게 보였는지 그 좀 인터넷 잘 뒤져보면은 그 뭐 임모하는 변호사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워낙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못 찾고 하니까 이제 아예 번호까지 그냥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래서 참 오늘 하여튼 뭐 그런 대로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설명도 드리고 이게 하고 싶었는데, 막 또 시작 전에 이런 이제 체포 소식을 듣고 이제 10중 8구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속이 되셔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가시게 될 것 같아서 참 이 기자회견 시작 전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고, 뭐 이런 일들을 뭐 저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여기 변호인단들 지난 60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이제 겪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개를 하고 국민 여러분께 설명도 드리고, 또 이제 뭐 후원하신 거에 대해 감사의 뜻도 표하고 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뭐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는 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기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더 질문 있으신 분 봐주시고, 예, 뭐 그렇게 많으세요? 그 어디서의 대치를 진짜 말씀하시는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늘 이제 그 결사대 이제 MZ 결사대 이른바 단톡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흥분되고 하니까 일부는 들어갔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장은 법원 그 경내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단순히 항의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죠.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그 단톡방 등등을 통해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2시간 동안 대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그
단톡방이나 이제 그런 뭐 유튜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라는 얘기 듣고서 이제 MZ 결사대 단톡방에 있던 멤버들이 쭉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한 15명 정도였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나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분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제 그 불구속으로 이제 조사받으시는 분인데 당연히 이제 막 청년들이 흥분하고 막 던지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그 본인은 이제 50대 그러니까 70년생인가 그 전후션 되는 분인데 말렸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청년의 말이 이제 뭐 경찰이나 어느 쪽에서는 누가 시켜서 그랬다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 청년의 말이 아저씨 도저히 나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중년의 남성분도 말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합니다.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법원에서는 제가 영장실질심사 들어가 보면은 판사님께서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왜 들어갔느냐 법원에 뭐 판사 찾아서 잡으러 갔느냐 아니면은 뭐 항의할 목적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판사님 찾아서 항의하려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리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또 걱정돼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그 분들이 어쨌든 또 그 법원 안에 있는 그 재물들을 손괴하고 그리고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어쨌든 피해를 입은 사안이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지금 뭐 구속도 하고 있고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있고 구속영장도 발부하고 그다음에 뭐 재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불공정한 재판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크다고 생각해서 서울 고등법원 직근 상급법원이거든요.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관할 이전 신청을 여러 차례 그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전부 기각이 돼가지고 일단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금 일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뭐 지난주부터 오늘 뭐 진행되고 있는 합의부 사건은 항소심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독 재판부에 기소가 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 사건들은 항소심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꼭 좀 관할 이전이 돼야 될 필요성이 크고 저희가 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뭐 정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태 초기에 천대엽 팀장을 방문해서 뭐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바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이전에 이제 그 공보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판사 법관 개인에 대한 어떤 뭐 범죄, 뭐 공격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종종 있어 왔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법원에서 좀 엄단하는 뭐 사법 질서와 사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은 뭐 그것이 뭐 거듭 말씀드리면 정당행위다 뭐다 그거는 평가는 둘째치고 이제 법원 전체에 대한 어떤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사상 초유의 사태고 뭐 이번에서 정말 저도 이거 어떻게 처음에는 감을 잡아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제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뭐 즉시 항고 여부니 어쩌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그러니까 이분이 사상 초유의 사태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래 이 법관들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검사장이 수사지휘 하듯이 하는 것이 좋다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래도 뭐 그래서 뭐 서부지방 청년들의 행동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이 사법부의 그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그러니까 법원 전체의 어떤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장이란 분이 그래도 나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엘리트 법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그것도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다 원인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서부지방 사태,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만든 뭐 중요한 계기들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좀 이런 좀 제가 원컨대 저도 뭐 법원을 비판하고 법관들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또 있고 뭐 제가 또 법원의 어떤 판단에 제가 밥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새로운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좀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은근하게 아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잘 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거나 어떤 모습을 보였지. 대뜸 뭐 즉시 항고를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변화가 좀 절실해지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을 잘 아는데요. 그 이제 법원 야간에는 법원의 당직실에서 당직 인원이 근무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경내가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그냥 거기서 거기 주차 그 통제 시설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는 시설로 돼 있고 특히 서울 그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 같은 곳은 아예 담도 없이 이렇게 건물만 세워놓고 이렇게 언제나 진입이 가능하게 그 앞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근데 어찌됐든 그 시위 당시에는 그 경찰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그 정문 부분은 그 셔터 문 건물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네. 후문이 이제 후문 부분 후문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당시 시위 당시에는 많이 예. 시위대들이 그 폴리스 라인이 뒤로 경계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경찰들이 그 법원 경내로 진입 못하도록 막았던 건 맞는 거고요. 예, 사람들이 예. 그 셔터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셔 그 셔터 문 개방하기 전에 네. 경찰 어쨌든 경찰이 막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저는 뭐 변호인이지만은 뭐 출입이 통제 그 당시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처음에 훈이 있는데 증거 영상이기도 하고 뭐 언론에 제공된 거 말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떻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 영상을 다 기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후문을 열려진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내가 건물 앞에 들어갈 때까지 경찰 한 명도 나를 막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 경찰이 막았고 경찰과의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분들은 차치하고 이후에 남들이 어떻게 돼서 문이 열려 있고 남들이 들어가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가신 분까지 지금 전부 구속이 되어 있고 같은 범죄 혐의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판단이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거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의 행위 태양에 따라 각자의 고의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고 기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 폭도라는 프레임 안에 이 모든 분들의 사연과 이 모든 분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무슨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각자 그냥 늦게 뭐 무슨 일이지? 왜 문이 열려 있지? 이렇게 들어간 분들도 계시고 맨 처음에 답답해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네. 경찰을 밀고 들어가 보자라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특수 주거 침입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한 재판으로 일괄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양형에 있어서도 반드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동일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 지금 현재의 범죄가 지금 그나마 잘라서 변론을 진행하는 게 약 20명 정도가 한 번에 재판을 하는데요. 변호인도 제대로 변론에 발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을 일렬로 앉혀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법원 안에 들어가신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시부터 5시까지고 아까 중앙일보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2시간 정도의 대치 상황을 언제부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법원 후문에 버스가 지금도 막혀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법원 후문 앞에는 입구가 매우 좁기 때문에 버스 등의 차벽을 통해서 사실 막았어야 되는데 아까 시건 장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벽도 전혀 없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이미 약간 지쳐서 후문 근처에서 앉아서 쉬시기도 하고 뭐 찻집이나 편의점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후문에서 어떤 상황인지 다 바라보면서 그 안을 궁금해하고 계셨습니다. 아까 중앙일보 기자님 말씀하실 때 왜 돌아 나오지 않았냐.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한꺼번에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돌아서 나가실 수도 없었고 서로의 인파에 밀려 들어가시다가 넘어지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묻는 것은 왜 돌아 나오지 않았냐입니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감안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경찰과 시민이 그 건물 앞쪽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돌아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고만 나오셨어도 죄명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상황인지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는데 들어가서 보고 나왔는데도 특수 주거 침입으로 똑같이 의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이 상황이 60여 명의 폭도가 혹은 80여 명의 폭도가 서로 기세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법원을 때려부시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혹은 뭐 판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연이 달리 있다는 것을 보시고 폭도 일단 첫 번째는 폭도로 지칭되는 것을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재판이 아까 여기 불구속 관련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경찰에서 거의 매일 한 명 정도의 피의자가 지금 체포가 되고 있고 이 체포되신 분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나 혹은 구속 영장 신청서에 보시면 보수 우파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고 보수적인 집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그래서 구속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분들이 한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좀 요구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